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긍정에 관한 겁니다. 우리 적적 사고방식 혹시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으면 노만 빈센트 필이 쓴 적적 사고방식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물이 절반 찼는데 이걸 이제 절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아주 조그만 인생의 태도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내가 긍정적인 입장에 서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아까 그 적적 사고방식의 책에 나온 사례인데요. 에디슨이 67세 나이, 1914년에 67세면 지금으로 치면 한 80세쯤 될 것 같아요. 80쯤 됐는데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모든 게 없어가지고 연구 한 게 전부 다 사라져 태워져 버렸는데 지금 한 80세 정도 되는 노인이 이렇게 자기 연구했던 게 모든 게 사라져 버리면 하느님 나보다 좀 쉬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재앙도 가치가 있구나. 내 모든 실패들이 나가 버렸으니 새로 시작하게 해준 신에 감사합니다. 이렇다는 거죠. 이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요. 똑같은 영업 사원들한테 아프리카로 출장을 보냈더니 한 영업 사원은 가자마자 다음 날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또 한 영업 사원은 5만 켤레의 신발을 보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 시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지만 내가 신발 신는 법을 가르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그 시장을 내가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조그만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가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직원들하고 이제 농담 삼아서 재미 삼아서 게임을 하는 게 이제 올해 우리 부장들 중에서 누가 임원 승격할 것인가 이런 게임들을 내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맞췄는데요. 대부분 맞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 적적인 사고, 이런 열정 이런 거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한 1분 정도의 시간 안에 그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 3가지 정도를 찾아서 써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다. 그러면 뭐 내가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든지 내가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로 갔으면 인생의 쓴맛을 모르고 살 뻔했는데 자만심을 깨주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에 대한 건데 실제로 내가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긍정적이야, 저 사람은 적극적이야 라고 판단해 주는 거하고 저 사람은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게 판단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업적을 만드는 거고 반대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약 교수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중요한 주제가 열정에 관한 건데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2500년 전에 공자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그 센터에서 원고 청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로 한번 썼습니다. 정말 일을 사랑하고 즐겨야 된다. 그런 주제를 쓰고 그 사례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정주영 회장, 뭐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써가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고역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일을 사랑하고 즐겼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썼더니 몇 사람들이 보고 나한테 야, 그 사람들이야 자기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 창업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창업해서 자기 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재밌어요. 그 조그만 가게 하나만 차려놓더라도 거기 가면 막 기쁘거든요. 근데 1,000명에 1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내 일이 아는 내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을 정말 즐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뭐 신한 없다라는 책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지휘회장이잖아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너 어떻게 회장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100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불광,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미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제 생명의 예비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례들을 가끔 보시는데 어떤 재난이 이루어졌는데 그 재난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냉장고를 밀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불 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냉장고를 밖에 혼자 자기가 메고 가서 밖에다 내놓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생명의 예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난 무한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한한 잠재력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의 그 예비군을 자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어디 가서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직원들 중에서요, 처음에 입사 막 해가지고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열정의 그 수명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주일 일하다가 꺾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다 꺾이는 사람, 보통 한 3개월쯤 지나면 그 열정이 대부분 꺾여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30년 가는 열정, 50년 가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10년의 법칙이라는 것은 제가 실제 경험도 해보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심리적 그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밝힌 법칙인데요.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하면 1만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이나 뭐 김연아 이런 선수들이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10만 시간은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분야를 택했을 때 10년 정도는 거기에 미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성공스쿨 하면서 저는 이제 타이틀을 평생 학습을 즐겨라. 우리가 이제 지식의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옛날에 공부한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평생 학습을 즐겨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학습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바꿨습니다.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용산고등학교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몇 해 졸업생 누구가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지금도 붙었어요. 플랜카드가. 저는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이게 뭐 시골 저 산간 벽지에 그런 게 써 있었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정말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사법고시 합격한 걸 막 플랜카드로 붙이는 그런 시대는 정말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사법고시 사람들 미취업률이 44%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20대 중반까지 한 번 그때 공부한 걸로 해가지고 사자 돌림, 교수가 되거나 뭐 회계사가 되거나 뭐 변호사가 되거나 이걸 한 번 해놓으면
평생 공부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려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 지겨운 공부 빨리 끝내고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놀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직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는 직장이 되자. 제가 매일경제나 뭐 이런 매경이카노미 칼럼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직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직원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고3처럼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고3 때도 별로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파블로 카자스가 95세 나이에 하루 6시간씩 이렇게 첼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왜 지금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 발전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제 끝난 거죠. 이병철 회장도 똑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쇠퇴하는 거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요즘 고전에 좀 꽂혀 있는데요. 우리 다 논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하기 시십쯤면 부르기로하라. 이 얘기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저는 뭐 보통 사람들처럼 중학교 때 이렇게 한자를 배울 때 하기 쉽지면 부르기로하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험 나오면 맞췄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게 이 습자는 그 새 깃털에 100백인가 이게 흰 백자인가요? 뭐 100백자 흰백. 그러니까 뭐 이 새 막 나는 새가 열심히 연습해서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는 이게 학습이잖아요.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게 기쁘지 않냐. 근데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밟은 망식. 나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근심과 고난도 잊어버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도 잊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요즘 말하는 플로우 개념이잖아요. 몰입에 대한 거. 여러분들 실험할 때 혹은 등산할 때 암벽 탈 때 의사 선생님 수술할 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빠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몰입인데 요즘 과학자들이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 뇌에서 신경물질 세로토닌 같은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시십쯤면 부르기로하라. 평생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